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1월 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는 마이크 사정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요. 녹음을 못했습니다. 오늘 녹음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. 다우가 1.2% 올랐고요. 나스닥이 0.9% 상승을 했습니다. 미국 시장이 산타랠리를 비껴나간 후에 오히려 연초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주말에 베네수엘라 사건이 있었죠.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국에서 베네수엘라를 가서 그 대통령 마두로인가요? 그리고 영부인을 체포해서 뉴욕으로 데려갔죠. 그 문제로 인해서 진역적으로 있을까 시장이 대두될 줄 알았는데 전혀 상관없었죠. 오히려 그 에너지주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석유 시설 재건 가능성, 그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인프라를 개선해야 되잖아요.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이익이 있을 것이다,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. 실제로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 1위죠, 전 세계에.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그 석유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고요. 그로 인해서 또 외채가 엄청 많아진 거죠. 외채가 원체 많아졌고, 또 인플레이션까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면서 베네수엘라가 엄청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. 그 중에서 이제 또 이 해외에다가 돈을 빌려온 게 한 6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그걸 못 갚고 있었던 거죠.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특히 미국이 거기 석유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또 문제가 좀 됐었던 부분을 이번에 뭐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다 회복시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이러한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중대한 리스크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시장을 아예 뭐 단기 뭐 변동 요인으로 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.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단기적으로 원유 공급과 운송 문제로 유가 상승 가능은 있다.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개선될 거다,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사건이 뭐 시장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고 끝나는 모습이고요.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얘기도 합니다. 다음에는 이란과 쿠바, 콜롬비아도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, 뭐 이런 발언을 하는 상황이 됐고요. 그로 인해서 또 방산주가 또 로키드 마틴 이런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 우리나라에도 혹시 그 정유 설비하는데 쓸어가는 시설들이 올라갈까, 이런 거 생각해봐야 되겠죠. 또 방산주도 한번 강세가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아마존과 테슬라가 뭐 거의 3%대 상승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미국 시장의 모습이 있었고요. 다만 어저께 미국 시장이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지만 반도체 지수가 엄청 올랐었잖아요. 오늘은 반도체 지수는 별게 없는 하루였다,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미국 시장 나스닥과 다우 차트를 좀 보시면요, 다우는 완전 신고가 1.7%까지 찍었다가요, 장중에 신고가였다가 종가만 고가로 끝나는 신고가죠. 이것도 신고가죠. 그래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. 월봉상으로 보면은 뭐 연장선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요. 나스닥은 오늘 별로 가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종목들이 약간 혼조세를 자꾸 보이고 있거든요. 어제는 반도체 주수를 올랐지만 다른 종목이 다 빠지면서 못 가고, 오늘은 또 반도체가 빠지니까 다른 종목이 올라, 테슬라든가 아마존 같은 게 올리면서 주가를 꼴리고 그러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뭐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,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. 국제유가가 어떻게나 좀 볼 필요성은 있죠.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사태로 국제유가가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데요. 서브텍사스 주식은 조금 올랐네요.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월봉으로 보면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.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의 움직임은 시장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,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저께와 그저께 어저께와 지난주 금요일날 국내장의 화두는 삼성전자, 하이닉스였죠. 삼성전자 제가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고 공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5만 원대에서, 아마 우리나라에서 5만 원대에서 사라고 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만 원대 얘기를 제가 그때 96,800원 간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었는데요. 그리고 제가 10만 1,000원일 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, 이제 열렸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습니다. 아마 그거를 듣고 뭐 실천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익이 됐을 텐데요.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7%대 상승합니다. 어떻게 13만
9,000원에 끝났습니다. 13만 9,000원까지 갔다가 13만 8,100원에 끝났는데요. 이틀 동안 14%, 누적으로 한 16% 정도 오른 거 봐야 되겠죠.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. 또 하이닉스도 또 올랐죠. 그래서 70만 원대 뭐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가 시장을 완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. 이 두 종목이 시가총액 어마어마하죠. 예,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뭐 얼마 전에 천주였는데 지금 3,800조까지 올랐습니다. 3,800조. 뭘로 그래봐야 뭐 3,800 해봐야 우리가 애플이라든가 그쵸?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엔비디아 한 종목도 안 되지만 어쨌든 한 종목 시초가도 아니지만 엄청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오르는 것은 이제 두 가지죠. 슈퍼사이클 그렇죠? 슈퍼사이클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다음에 HBM에 대한 뭐 수혜 그렇죠? AI에 대한 수혜로 HBM 납품이 굉장히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. 특히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발표가 있습니다. 4분기 영업이익 발표가 있는데요. 2025년도 거. 지금 시장 예상이 분기 예산 이익으로는 가장 큰 20조를 넘었을 확률을 좀 제기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시장 이끌어주는 상황이고요.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번 HBM 첫 번째 HBM 때 수혜를 못 받았어요. 그 수혜를 지금 받는 과정으로 저는 봅니다.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그 표현을 쓰잖아요. 낭중지추, 그렇죠? 주머니 안에 송곳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, 그렇죠? 삼성전자가 안 가는 게 엔비디아에 야료가 있는 거다.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? 브로드컴 뚫고 또 파운드리로는 테슬라 뚫고 또 DDR로는 좀 어디로 뚫었습니까? 빅테크 기업들 뚫고 이를 뚫어버리니까 이제는 HBM 더 질질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뭐 설계부터 생산까지 같이 하겠다 가지고 그 얘기를 했죠. 그 이후로 지금 삼성전자가 레벨업이 된 겁니다. 이 엔비디아 역할이 컸던 건 사실이죠. 근데 그게 사실 그 전에 삼성 하이닉스 막 날아갈 때 삼성전자 놀았잖아요. 5만 원대에서. 그렇죠? 그 파동을 좀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는 거의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가도 무리가 없습니다. 무리가. 그러니까 하이닉스 파동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. 삼성전자 가치로 따지면 솔직히 말하면 저평가는 맞죠. 왜냐하면 애플은 핸드폰, 엔비디아는 AI 하나잖아요. 그렇죠? 삼성전자는요. 반도체, 핸드폰, 가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것도 세계적으로도 점유율이 꽤 큽니다. 그렇죠? 근데도 주가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건 떠나서 같은 계열의 하이닉스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가 못 가고 이 시총기가 못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 반영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전부터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거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. 지금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갈 때 못 갔던 부분들을 반영하는 수순 정도로 바라본다면 지금의 상승이 황당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라는 거죠.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생각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코스피가 엄청 상승했죠. 코스피가 어제 3% 정도 올랐습니다. 3% 어제 3.4% 올랐고요. 전날 2.2% 올랐습니다. 이틀 동안 거의 뭐 한 4점 누적으로 6%? 누적으로 6% 정도 조금 넘게 올랐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이게 상승을 바라보면 또 하락을 바라보는 게 생겨요. 하락에서 바라보는 개미들이 인버스 베팅 어마어마하게 했답니다.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인버스가 3억까지 손해본 사람도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. 지금은 인버스가 기회가 올 때 타이밍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서둘러면 안 됩니다. 예측해서 먼저 가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. 확인 작업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.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주도자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는 인버스를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물론 뭐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 상황에 대한 다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사실 개인들의 인버스 베팅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닐까. 물론 이틀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 눌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거는 뭐 항상 있잖아요.
낮이 있으면 밤이 오고 다시 낮이 오고 돌아오듯이 상승이 있으면 조정을 한번 줄 수 있다. 이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.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. 그렇지만 때가 이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.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어쨌든 강한 상승장이 국내장이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나 수익을 봐야 되는데 누구나 수익을 못 보는 것이, 그것이 좀 안타까운 시장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